여긴 동네 버스의 배차가 꽤 긴 편이다. 서울버스에 익숙하던 내게 이곳의 버스는 기다림의 미학을 알려준다. 옛날에는 고작 10분 기다리기 싫다고 2분 뒤에 오는 버스를 타려 걸어서 4분이 넘는 거리를 전력 질주했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 아니, 그럴 수가 없다. 최소 40분의 배차 간격을 자랑하는 우리 동네의 버스는 유일하게 시내로 나갈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사 온 뒤로는 비적비적 오솔길을 걸어가 버스 정류장에서 느긋하게 기다리게 되었다. 그렇게 첫 시내 외출을 꿈꾸던 나와 동생, 우린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다. 외진 버스 정류장 앞에는 꽤 넓은 공터가 있다. 나와 동생이 버스를 기다린 지 10여 분이 좀 넘었을 때 어느 작은 SUV 한 대가 공터로 들어섰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멍하니 앞만 보던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한 동네 이웃주민의 차량이라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내린 두 남성은 차에서 뭔가 작은 것을 꺼내 내려놓았다. 그마저도 뭔가 좀 찝찝했는지 내려놓았던 것을 다시 들어올려 조금 더 멀리 툭 던지는데 우리는 어렴풋이 그것이 작은 동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에이 설마 하며 현실을 부정했다. 하지만 그들이 몇 초 사이에 차에 다급히 올라 다시 공터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다. 그들은 뭔가를 유기했다. 나도 모르게 메모장을 켜 차 번호를 적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2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그 거리를 달려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화라도 낼 걸 싶었지만 당시엔 외진 곳이고 성인 남성 둘에게 어떤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워 여동생과 그 현장을 경악에 가득 찬 얼굴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직접 목격한 이상 가만히 넋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상황 판단보다 내 발이 먼저 움직였다. 동생을 정류장에 대기시킨 뒤 나 홀로 먼저 공터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엔 눈곱이 눈과 코에 달라붙어 눈도 뜨지 못하는 작은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가만히 앉아 있었다. 어디 오도 가지도 못하고 말이다. 우리 집 중년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 사이 이 아기 고양이는 내 목소리를 들었는지 마치 살려달라는 듯 필사적으로 내 옷을 타고 올라왔다. 아직도 이 영상을 보면 마음이 이상하다. 안쓰러운 반, 그리고 얼떨떨한 반. 일단 나는 이게 모두 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넋이 좀 나가 있었다. 차마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었던 상황임에도 순식간에 생명 하나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니 덜컥 겁이 났다. 우리 집에서 10년을 동고동락한 식육목객과 계속 회색 늑대종의 아종인 개라는 종 중 하나, 예민한 성격을 지닌 닥스훈트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 녀석 하나만 케어해도 정신이 없는데 라는 생각도 했다. 어쩌면 우리가 덜컥 새 식구를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드려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와중에 어머니는 손에 뭔가를 바리바리 싸들고 오솔길을 우사인 볼트처럼 달려 우리에게 달려왔다. 너무도 작은 체구에 가벼운 몸. 사람 손을 많이 탔던 아이인지 안아들어 쓰다듬어주니 얌전했다. 그렇게 고민하던 우리 셋은 이 녀석을 병원에 데려가 보기로 결심했고 나는 택시를 불러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달렸다. 집에 키우는 개가 있다고 하니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약을 처방해준 뒤 끝. 헤르페스가 발병된 것이며 원충이 있으니 개와 격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 외 다른 말은 없었다. 아이의 성별이나 개월수와 같은 것은 내가 물어보니 그제야 답해주셨다.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갈 때와 집에 돌아갈 때 택시기사님들께 연거푸 양해를 구했다. 상자 안에 고양이가 있는데요. 얌전해요. 라고 신신당부를 하며 말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두 기사님 모두 고양이를 키우는 소유 집사였으며 유기묘를 양접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불과 10분 전에 고양이 유기 현장을 목격했으며 도저히 무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천벌을 받을 놈이라며 기사님이 노발대발을 하시는데 나는 마음이 좀 씁쓸했다. 이 아이의 지난 시간이 궁금하다. 이 2개월 남짓된 아이는 주인에게 버려진 것을 알고 있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아픈 상태로 방치가 된 것일까?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투성이었다. 하지만 생명을 버린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절대 할 필요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일단 고양이를 데려왔다. 개와 격리를 해야 한다는 말에 어디서 녀석을 재울까 하던 우리는 창고 겸 작업실로 사용하는 작은 별채에서 녀석을 돌보기로 했다. 혹시 몰라 쟁여뒀던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강아지용 울타리와 이런저런 박스들을 이용해 집을 만들어줬다.
얼굴을 닦아주고 안약을 넣어줬다. 조제약을 먹어야 했기에 꿀물을 타서 주사기로 약을 먹였다. 먹네. 나 아까보다 잘 먹네. 아직 녀석은 딱딱한 사료도 잘 먹지 못하는지 작은 아기 고양이용 사료를 물에 불려서 줘야 했다. 고양이를 키워본 적이 없는 우리는 어설프기 짝이었다. 내 첫 번째 영상을 본 사람들이라면 이 고양이가 브이로그에서 소개된 그 고양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만약 안 봤다면 제발 봐주세요. 제발. 우리가 이 고양이를 결국 한 가족으로 들이기까지 사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그 다사다난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만 기다려주시라. 저는 생활이 일주일이 조금 넘어서 찾아온 불청객. 당연히 고양이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고 동물을 유기한 바로 그 파렴치한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생명을 책임지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아픈 아이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도 많은 고민을 했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반려동물들에겐 가족이 곧 세상 그 자체다. 가족이라는 자신의 세계를 잃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친구들이 거리와 공터를 활보하는 끝없는 종말이 사라지길 바라며 오늘의 공상은 여기서 끝. 까꿍? 까꿍?